오늘의 네 번째 한 랭킹은 성추행 논란은 현재 진행형. 부하 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또 기각됐습니다.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법원을 떠나는 오 전 시장의 모습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기억이 안 난다는 3일은 왜 인정하셨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왜 인정을 하신 겁니까? 죄송합니다. 기억 안 나세요? 피해 손들에서 한마디 해주세요. 부산 시민들에게 하신 말씀 없으십니까? 철새로 선거 다시 하겠는데 할 말 없으세요? 평론가님, 네. 지금 오거돈 전 시장이 영장이 기각돼서 부산 구치소에 나오는 모습을 저희가 네. 봤는데, 그런데 영장에는 지난 4월 피해자 말고 또 다른 예. 피해자가 있다 이렇게 지금 들어있다는 거죠? 추가 범행이 있었다. 이게 좀 충격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난 4월 총선 이후에 아주 뜨거운 사안으로 커졌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의 박원순 이 시장 또 사건이 벌어지는데, 근데 6월에 이미 구속영장 청구가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이때 기각의 이유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그리고 내용은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됐고 본인도 공개적으로 나와서 인정하고 사과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각됐구나. 근데 12월에 왜 또 영장이 재청구가 됐을까? 왜 구속이 필요했을까? 이게 좀 논란 사안이었어요. 예. 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었는데 그 직전에 또 다른 성추행 혐의가 확인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여성 부하 직원. 이건 2018년에 있었던 일로 알려집니다. 이것이 이제 확인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강제추행뿐 아니라 강제추행 치상, 강제추행 미수, 거기에 무고까지도 추가해서 혐의가 이제 수사 중이다. 그래서 이제 청구가 된 건데 결국은 또다시 오늘 기각으로 나오고 말았습니다. 네, 변호사님 어쨌든 뭐 구속은 기각됐지만 그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영장에 적시된 구체적인 언동을 고려하면 피의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이렇게 앞에 따로 적었단 말이에요. 네. 어느 정도길래 법원에서 이 정도까지 적었다고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이제 범죄 사실이 다 인정되는 걸 보여요. 그러니까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없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 중 이제 일부 우리가 좀 눈여겨볼 대목이 일단 뭐 영장 기각했습니다만은 이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측면 하나고요. 전체적 사실관계에 별다른 다툼이 없는 점. 이 부분 자체는 사실 검찰에서 영장 청구한 강제추행 치상이랄지 미수랄지 무고 이 네 가지 범죄 혐의가 거의 인정된다는 취지거든요. 그러면 오거돈 시장이 이제까지 일부에 대해서는 그런 적이 없다고 주장했었는데 영장 범죄 사실의 내용은 거의 다 다툼이 없기 때문에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네. 그러고 보면 검찰의 영장의 범죄 사실이 증거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소명이 된 것은 맞다. 단지 전 시장이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보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기각이 된 것이지 죄가 될 가능성이 없어서 기각이 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오거돈 전 시장은 영장 실질심사에서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지만 피해 여성이 그렇다면 모두 인정한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 전 시장의 지난 4월 사퇴 기자회견 때 모습과 어제 오 전 시장 측 변호인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해서는 안 될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경중에 관계없이 어떤 말로도 어떤 행동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척을 한번 만진 것도 있고요. 만지려고 했던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죄송하다 그랬습니다. 다 상대방 여성들의 그 피해가 그렇다면 다 인정한다. 다 맞다.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지만 다 맞다. 죄송하다 그랬습니다. 변호사님, 조금 전에도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하여튼 인정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고요. 그럼에도 영장이 이제 기각됐는데 앞으로의 수사에 좀 차질이 있지 않나 이런 또 우려도 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의 전망 좀 해주시죠. 근데 만약에 또 다른 강제추행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수사는 계속 될 거예요. 그래서 또 밝혀진 게 있으면 또 추가로 해서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까 뭐 변호인이 얘기한 것처럼 기억은 안 나지만 인정하겠다. 근데 이건 상당히 피의자들이나 피고인이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정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죠. 근데 기억이 안 나면 사실은 피해자의 기억이 옳은 거잖아요.
나는 기억이 없고 피해자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퉈봤자 사실은 자기에게 유리할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다투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자기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는데 내가 사실 그걸 인정하기에는 너무나 자기에게 뭐 굉장히 어떤 양심적인 부분이랄지 아니면 사회적 비난성이 큰 경우에 내가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내용을 인정한다. 이제 이런 취지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전자일 수도 있고 후자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든 간에 변호인 측의 얘기에 의하면 영장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다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두 번째 지금 원래는 4월 달에 있던 첫 피해 여성 있잖아요. 두 번째 피해 여성에 대해서도 사실은 부인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저런 취지라면 거의 인정한다고 볼 수 있고 더군다나 그와 관련된 참고인 녹취록이 있다고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범죄 사실은 다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은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전 시장 관련 수사 상황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어제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이란 시민단체는 서울시청 건물 벽면에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해결하라는 문구를 빔 프로젝트로 쏘아 올렸습니다. 함께 메시지 영상 함께 보시면요.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은 어제 오후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 해결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아서 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서울시는 사건을 적극 해결하고 평등한 노동권을 보장하라. 고위공직자의 성폭력 이제는 끝내자. 우리들의 연대가 위력 성폭력을 박살낸다라는 등의 문구를 이렇게 쏘아 올렸는데요. 평론가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이제 공동행동, 줄여서 이렇게 이제 부를 수 있겠는데, 지금 한국 여성의 전화, 그리고 또 이 성폭력 상담소, 주로 이제 주요하게 여성의 어떤 성평등이나 성범죄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단체들이 다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밤에 퍼포먼스를 벌인 거죠, 일종의. 근데 퍼포먼스의 핵심은 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태가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자,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한다. 그런데 법원에서 또 기각되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공소가 무효가 된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고인이 돼버리는 바람에. 그런데 이제 여성단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을 촉구하고 있는 거고요. 또 더 나아가서 전반적으로 이 박 전 시장 사태뿐만이 아니라 이 일반적인 여성들의 성평등 강화 이런 것도 함께 요구하고 있어서 네. 여성 문제에 대한 이 포괄적인 문제 해결 촉구, 우리 사회의 변화, 특히 좀 민주당이 곤혹스러울 수 있는 게 이 최근 몇 년 동안의 일련의 성폭력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지 않고 있고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박원순 전 시장 사건 관련해서 경찰은 박 시장의 사망 경위를 다시 수사하겠다면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5개월 만인 지난 17일 다시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님,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박원순 전 시장의 사망 경위가 사실 아직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데 그 부분을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밝히겠다, 조만간 발표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이제 발표하게 할 수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제 포렌식을 하는데 일단 박원순 시장이 유류품에서 발견됐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이의제기에서 못하다가 법원서 이의제기를 이제 기각하면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단지 법원서 허용하는 범위는 사망 경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그 안에서 과연 사망 경위와 관련해서 뭐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피해 여성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다고 그걸 명확히 그 부분을 갖다가 수사가 하지 않는 이상 과학적으로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피해 여성과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느냐 이게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경찰에서 그 부분을 과연 발표할 수 있을까? 그건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네.